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된 여자예요. 얼마 전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황당하기도 해서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저도 겪으면서 이게 현실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긴 이야기 들어주세요. 심호생신. 어머, 우리 아가 왔어?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내 생일 하나 챙겨서 뭐 하겠다고 힘든 걸음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그래도 어머니 생신인데 와야죠. 근데 오빠는 어디 갔어요? 아까 먼저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친척 어르신들 터미널에 오셨다고 해서 모시러 갔어. 그러고 보니 결혼하고 나서 처음 뵙는 거지? 인사 잘하는 거 잊지 말고. 걱정 마세요. 그리고 생신 파티에 와주신 만큼 선물도 챙겨왔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칠순잔치인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유, 고마워. 그러고 보니 안사도는 잘 지내고 계시지? 바깥 사도는 사업하시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겠네. 두 분 다 못 뵌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아쉬워. 안 그래도 같이 오고 싶어 하셨는데 부담스러워 하시겠지 하시더라고요. 마음은 감사히 받도록 할게. 내가 뭐라도 챙겨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가가 내 마음 잘 전달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라서 마음에 들 만한 걸 찾기 힘들 것 같아서 그래.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마음 그렇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 그래주면 고맙고 말고. 그날 저녁. 오빠, 우리 도착하려면 얼마나 남았어? 20분이면 도착할 거야. 근데 예나야, 너 오늘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질 않아?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르지?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답례품도 챙겼잖아. 그리고 손님 맞이도 했는데 잘못한 거야? 오, 며느리가 됐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편한 부분 없는지 체크했어야지. 그런 거 하나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만 움직였잖아. 엄마랑 어른들이 그거 보고 불편해한 거 모르지? 아무리 고귀하게 자랐어도 그 정도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지 않아? 어? 내가 그걸 왜 해야 하는데? 그리고 손가락만 움직이다니. 내가 식당 가서 밥 먹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빠? 그럼 난 가서 밥 한 숟가락 못 먹고 어른들 시중 들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식당 종업원이 왜 있는 건데? 아니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 생각을 해봐. 종업원이 하는 거랑 너가 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니까. 사람이 성이라는 게 더 들어있잖아. 종업원이 한 번 봐주고 네가 봐주면 괜히 온 사람도 대접받는 기분을 느끼는데 넌 그게 그렇게 귀찮았어? 그냥 그만하자. 우리가 한두 번도 아니고 왜 매번 집안 행사를 할 때마다 이런 걸로 다투어야 되는데? 그냥 제발 그만하자. 나 피곤하니까 좀 자게 내버려둬. 그 주 금요일 저녁. 내일 엄마한테 갔다 오는 거 알고 있지? 그니까 약속 잡지 마. 뭐? 그런 얘기를 나한테 언제 했었는데? 난 그거 처음 들어. 아, 내가 얘기를 안 했나? 여튼 그런 일이 있으니까 너도 내 말 따라줬으면 좋겠다. 내가 로봇이야. 네가 말하면 듣게. 그리고 그땐 안 돼. 그날 우리 아빠 회사 행사라서 그럴 수 없어. 그니까 갈 거면 혼자 가든지 해. 시댁 행사가 우선이란 거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가 그걸 알면 얼마나 경악할까. 그럼 어떡해. 아빠 회사 행사는 내가 기획했던 거란 말이야. 이건 회사 일을 안 해도 나한테 맡기는 거라 빠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엔 오빠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뭐? 아, 난 이해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아무리 그래도 시할아버지 제사상 차리러 안 오는 게 말이야. 제사에 며느리가 빠지는 거 우리 집안은 절대 용납 안 하니까 그렇게 알아. 아, 솔직히 얘기해서 내 할아버지야. 네 집안 사람이면 네가 챙겨. 그 할아버지 피가 흐르는 오빠가 음식을 하던가. 왜 남의 집 딸들이 그런 걸 다 준비해야 한다는 건데? 애초에 교회에 모시던 사람들이 갑자기 결혼하니까 제사를 챙겨? 이거 뭐 하자는 거야? 그래야 우리 집안 대가 살고 기둥이 탄탄해지는 거야. 그걸 이제 알았어? 그놈의 집안. 그래서 뭐가 좋은 집안인데? 야, 박혁거서 몰라? 위인전에 나오는 그분이 우리 집안 조상님이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린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한 육촌장 중 하나야. 넌 그건 몰랐지? 내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런 거 갖고 말싸움을 해야겠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상은 내가 더 위인 것 같으니까 그냥 각자 할 일만 하자. 알겠어? 다음날 아침. 아들, 지금 오고 있지? 오는 길 힘들거나 하지 않아? 근데 새아간 일찍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는 이유는 뭐니? 걘 자기 집안 행사 갔어. 무슨 회사에 일이 있다는데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니까. 뭐? 시댁 행사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그래? 시댁 제자가 있으면 초상 치르는 도중이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니니? 돈 많다고 해서 역시 잘 배운 건 아니라니까. 넌 그걸 그냥 보내줬어? 손목이라도 자꾸 끌었어야지. 내가 그러고 싶었는 줄 알아. 근데 장인어른이 나 때문에 회사에 투자를 하고 계셔. 근데 기분 상하게 만들어서 회사에 투자하는 게 끝나? 그럼 우리 회사 사장님이 나한테 눈치를 얼마나 주겠어. 난 그런 상황이 싫었을 뿐이야. 아야, 그놈의 돈이 뭐라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어른들한텐 일 있어서 못 온다고 해. 내가 사람들한테 쪽팔려서 되겠니? 이래선 며느리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니까.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나한텐 필요한 사람이니까. 일단은 엄마가 조금만 참아봐. 그러다가 아버지 회사 물려받게 되면 그때부터 귀 잡고 살아야지. 알았어. 어떻게 참고 살아봐야지. 아휴. 잠시 후. 넌 지금 정신이 있니 없니? 아무리 그래도 시댁 행사를 먼저 챙겨야지. 결혼하면 남편 집안 귀신이 되는 거야. 나중에 애들한테 제사밥 얻어먹으려면 집안 행사부터 챙겨야지. 어머니, 근데 이번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집안 어른들한테 민망함을 느껴야겠니? 민망함이라뇨. 일하느라 그렇게 됐는데. 제가 행사를 구성했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요. 아휴,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 어쩔 수 없네. 다음부터는 시댁 행사를 우선으로 하렴.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겠니? 알겠어요, 어머니. 다음부턴 그렇게 할게요. 무슨 전화를 그렇게 바꿔오는 거니? 다른 사장님들이 너 기다리고 있어. 이번에 기획한 게 멋지다고 그렇게 극찬하는 거 있지? 네 엄마가 이걸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어. 아, 별일은 아니야. 어머님이 다음엔 시댁 행사를 먼저 참여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엄마가 봤으면 좋아하셨을 것 같긴 해. 그게 무슨 말이니? 같은 날에 집안일이 있으면 각자 가면 되지. 그리고 네가 말한 건 제사 아니냐? 음식이나 이런 건 맞춰도 되잖니. 요즘 누가 그런 규율을 지키면서 제사를 지낸다는 건지 모르겠네. 아유, 내가 어이가 없어선. 그러게 말이야. 결혼 전에는 제사 없다고 하더니 지금은 말이 바뀌었잖아. 내가 그렇게 행사 있어서 못 간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어떡하겠어. 근데 또 원하는 건 많잖아. 내가 그거 듣고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아니? 너 전에 뭐라고 했더라? 박서방이 자기 동생 가게 차려달라고 했었나? 어? 오빠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 나한텐 그런 말 안 해서 몰랐어. 네가 신경 안 썼으면 해서 말을 안 했지. 그리고 안 된다고 잘라냈어. 미안해, 아빠. 설마 오빠가 그런 말을 했을 줄이야. 아빤 괜찮으니까 넌 마음 쓰지 마. 그리고 너도 그쪽에서 뭘 요구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아빠가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하면 그렇거니 하고 넘어갈 거야. 알았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몇 주 후. 여보, 혹시 바빠? 바쁜 거 아니면 하나만 부탁해도 돼? 뭐 때문에 그러는데? 나 지금 시간은 괜찮으니까 할 말 있으면 얼른 해. 내일 친구들 와서 술 한잔 해도 되나 싶어서. 그냥 준비 조금만 해주면 돼. 우리가 알아서 놀고 치울게. 집에서 술을 먹겠다고? 그냥 밖에서 먹고 들어오면 안 돼? 음식하는 거 생각보다 힘들단 말이야. 아니면
안주를 배달시켜서 먹든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 친구들이 놀러 온다는데 그거 하나 내줘 못 해주는 거야? 나도 일하고 있잖아. 지금도 아빠 회사 서류 보고 있는데 지금 음식까지 해달라고 하는 건 너무한 부탁 아니야? 우리 좀 현실적으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현실, 비현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소재는 아니잖아. 아, 그냥 돈돈거리는 거 좀 안 하면 안 돼? 아끼려고 집에서 먹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집이 편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그냥 아주머니한테 말씀드려 놓을게. 상 차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이번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아, 그래. 너 잘났지?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 가족보다 자기 일이 먼저인 사람인데. 그냥 알아서 데리고 오고, 알아서 먹이고, 알아서 보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알겠어? 어, 그럼 난 이거 마저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다음날 밤. 야, 네 아내 왜 이렇게 멋져 보이냐? 평소에도 저렇게 일하고 있는 거야? 뭐가 멋지다고 그러는 거야? 목석같이 이다 아니다 이러고 있는데 말이야. 집에서 놀고 먹는 거보단 이게 훨씬 낫지 않아? 난 내 아내가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 집에서 노는 사람은 내줘라도 잘해줄 거 아니야. 쟨 자기 일해야 한다고 너희가 오든 말든 신경 안 쓰잖아. 일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좋아. 우리 집 와이프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근데 전에 무슨 회사라고 했지? 원래? 아마 지금은 밤샘에서 자고 있을걸? 서류 보여줄게. 야, 이거 괜찮다. 시련만 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내가 같은 업종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는데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래? 투자나 해볼까? 그럼 수익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봐. 어차피 계획은 바뀌기 마련이잖아. 벌써 투자했다가 돈 날리면 어째? 내가 얘기해줄 테니까 좀만 기다리고 있어봐. 오, 뭐, 내가 이러니까 친구를 두는 거 아니냐?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덕분에 좋은 정보도 얻었고 말이야. 한 달 후. 이게 무슨 말이야? 아버님 회사가 망하더니 우리 회사 아이디어가 어디서 노출됐나 봐. 그렇게 오랜 시간 연구해서 만들어낸 건데 다른 회사에서 먼저 만들고 특허를 내건 거야. 뭐? 그 회사가 어딘데? 아, 대체 그런 정보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그래? XX사라고 있어. 아, 나도 정신 나갈 것 같아. 이거 알고 있는 사람도 극소수였다고. 나도 집에서 서류로 보긴 했는데 우리가 연구한 거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더라. 방금 XX사라고 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어? 회사가 망하면 아버님은? 가지고 있는 현금 털어서 투자금 다 막고 직원들 퇴직금 주기로 했대. 결국 사업은 접기로 하신 거지. 그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끝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쉰다고 생각해. 그래야 속이 덜 상할 거야. 나도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게 쉽진 않으신가 봐. 어쩔 수 없지. 잠시 후. 아들, 땡땡사 사업 종료한다는 거 사실이야? 거기 우리 사돈이 하는 곳이잖아. 나도 방금 얘기 들었는데 사실이래. 제품 출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나 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종료한다는 거 있지. 걔는 어떻게든 게 하는 일마다 다 그러니? 마가 끼인 거야?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 근데 엄마, 이게 얘네를 원망할 수 없는 게 그걸 출시한 곳이 XX사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거야? 결국 관리 못한 건 세아가잖아. 이러니까 집안 하나를 여자가 말아먹는다고 하는 거야. 내가 참 안에 데리고 오라고 했지? 그거 유출한 거 나라고. 전에 승재가 놀러 왔는데 걔한테 서류를 보여줬어. 승재 걔가 XX사 과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특허도 빼앗긴 건데 그거 갖고 문제가 되진 않겠지? 뭐? 그걸 유출한 게 너라고? 아, 너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한 거야? 그럼 공적인 서류 숨겨야 하는 거 몰라서 그랬니? 이름이 영재면 뭐해. 잘하는 게 그렇게 없는데 말이야. 일단
비밀로 하고 있을 생각이야. 내가 잘못한 건 살짝 있는 것 같거든. 어휴, 잘한다. 네 장인회사 망하게 만드니까 어때? 아휴, 그럼 이렇게 된 거 시집살이나 시켜야지. 그전엔 백 좋고 일도 하니까 봐줬는데 이젠 백수 아니니? 그건 엄마 맘 가는 대로 해. 상장 폐지도 한다고 하니까 폐업은 기정사실이야. 엄마도 혹시 뺄 거 있으면 다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 시각. 아빠, 지금 괜찮아? 회사가 갑자기 그렇게 돼서 어떡해? 방법이 없지. 그리고 상품 많은 곳에 있어서 늦은 건 나이기도 하니까. 지금 와서 그 회사를 원망할 생각은 없어. 그래서 참고 넘어갈 생각이야? 왜 아빠가 손해보는 행동을 하는 거야? 아빠, 우리 그러지 말고 회사 유지 방법 생각하자. 보유 중인 건물 팔면 되지 않을까? 인젠 달릴 만큼 달렸지. 그렇게 유지해봤자 남의 재산 탐내는 회사로밖에 안 보일 거고 말이야. 이렇게 된 거, 이제 쉰다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솔직히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해도 어느 정도 벌고 있어서 말이야. 근데 박서방이 걱정할 것 같은데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건물이 있단 사실을 알면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 그니까 조용히 있으려고. 아빠도 그냥 모른 척하고 시골 가보는 건 어떨까 싶어. 안 그래도 귀농 고민해볼 생각이야. 그거보다 애들이 먹일 걸 별로 못 건져서 난리 나지 않을까 싶네. 어떻게든 잘 되길 바라야지. 괜찮아. 언젠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한 달 후. 아가, 너 손이 왜 이렇게 느리니? 그냥 이번 명절엔 친정 갈 생각하지 마. 네가 하는 거 보니 속이 답답해서 힘들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이렇게 만들면 어르신들이 이쁘다 하겠니? 깔끔하고 정돈된 게 먹기도 좋은 법이야. 알겠어요. 저도 그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니? 뭐 이제야 며느리다운 행동을 하는구나. 진짜 그럴 것이지 말이야. 얼른 안 뒤집어. 아유, 겉은 타고 속은 촉촉해서 되겠어. 죄송해요.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잠시 후. 오빠, 혹시 음식하는 거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 별건 아니고 내가 혼자 다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래. 그냥 재료 손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남자가 부엌 들어가면 복이 떨어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구운 거 하나만 입에 넣어주고 나머진 열심히 만들어.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 시간이 그렇게 걸리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다 이러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게으르게 행동하래? 게으르다니? 지금 몇 시간째 쉬지도 못하고 음식하고 있어. 근데 너무하잖아. 너 정말 안 되겠다. 그게 바로 게으르다는 거야. 그리고 가진 게 없으면 그만큼 몸으로 때워야 하지 않겠어? 돈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가진 게 없는 나 같은 사람은 아무거나 갖고 나가란 거네.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가족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건 아니잖아. 우린 항상 그랬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나랑 갈라서야지. 안 그래? 너무 치사하다.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우리 집안이 망한 게 내 잘못이야. 그럼 평생 들어놓은 복권에서 탈락이란 게 나왔어.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그렇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 우리 아빠 회사가 망한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그리고 악덕 기업도 아니었어. 아직도 찾아주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이전으로 돌아가봐. 못할 거 아니야. 부자에서 서민이 돼본 소감은 어때? 그렇게 자꾸 무시하지 마. 사람이란 거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미 망한 건 살릴만한 게 없잖아. 이번에 이 집이 안 날아가서 다행인 거지. 여튼 난 누워서 쉬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준비 다 해놔. 그날 저녁. 넌 어떻게 된 게 음식 하나를 제대로 못해? 사람들이 이걸 먹을 수 있을 것 같니?
모양이 일정해야 정갈해 보일 거 아니야. 저도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만들어. 알겠니? 그리고 다음엔 부엌이랑 집 청소 해놓고 사람들 맞이하게 옷도 다 다려놓도록 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살림살이 하나도 안 가르쳤더니 완전히 빵점에 가깝구나. 아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살림을 할 줄 아는 애가 큰 며느리였어야 됐는데. 죄송해요. 앞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뭐 그래. 내가 마음이 넓으니까 이번엔 넘어가겠는데 계속 이렇게 살림 못하면 합갈 줄 알아. 알겠니? 부자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집안도 망해. 손끝은 야무지지도 못해. 내가 이래서 너한테 우리 아들 맡길 수 있을 것 같니? 어머니, 그래도 이거 못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니까 그런 식의 비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서 없는 말이라도 했다는 거니? 난 진실밖에 말 안 했다. 늦은 밤. 오빠, 나도 집 가고 싶어. 이제 우리 집 가면 안 돼? 무슨 말이야. 당연히 우리 집에 있어야 될 거냐. 원래 명절 끝날 때까지 시댁에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는 건 아니지. 지금까지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왜 이번엔 이렇게 하는 건데? 그전엔 가면 장인어른이 사업에 대해 뭐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없을 거잖아. 떨어지는 콩고물이 없는데 굳이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데? 설마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집에 갔던 거야? 콩고물? 난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갔던 건데 오빤 우리 아빠가 돈으로 보였구나.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어색하게 장인어른을 왜 받겠어? 근데 이제 회사도 망했으니까 받아 먹을 것도 없네. 우리 이렇게 된 거 이혼이나 하는 게 어때? 이혼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집 망했다고 바로 나 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진짜 실망이야. 그럼 널 데리고 살 이유가 있어? 그냥 잡다한 거 하면서 살던가 아님 나랑 이혼하든가. 가진 거 없는 널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 그럼 난 그냥 갈게. 음식도 했고 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다 했어. 근데 난 내 친정 한 번 못 가보고 연휴를 마치라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 건데? 내가 설명을 했잖아. 이거 하나 이해 못하면서 사업을 어떻게 했어? 이러니까 승재한테 아이디어나 빼앗기고 살지. 안 그래?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승재 씨 이름이 여기서 왜 나오는 거야? 어? 아니 뭐 걔도 그쪽 계통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오빠 설마 그거 유출된 거 오빠가 한 짓이었어? 아니지? 내가 뭘 보여줬다고 그래. 그런 제품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떤 걸 지칭하지 않았는데 오빠는 알아서 말해내. 그렇구나. 생각보다 적은 내부에 있었네. 오빠 때문에 우리 아빠가 가꾼 회사가 그렇게 날아간 거구나. 그래, 내가 있다 어쩔래. 그리고 돈 받고 팔거나 한 건 아니야. 그냥 네가 일하는 게 멋지다길래 이게 멋지냐고 보여줬을 뿐이라고. 그런데 그놈 회사가 바로 만들어서 유통할 줄은 알았겠어? 그러니까 난 잘못한 거 없어. 알겠지? 이건 아니지. 지금 기업 기밀을 유출시켜놓고 잘못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실직자가 얼마나 생겼는지 알기나 해? 아빠가 평생 일군 회사가 날아갔는데? 내가 이런 오빠를 믿고 살았단 게 너무 수치스럽다. 난 어머님이 일부러 나 괴롭히는 거 어느 정도 참았어. 근데 우리 가족을 건드리는 건 날 절대 못 참아. 그냥 우리 이혼하자. 그게 오빠랑 나한테 좋은 선택지일 것 같아서 그래. 네가 나랑 헤어지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집안이 망했는데도 일부러 데리고 살았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려고 해? 어디 한번 맘대로 해봐. 잠시 후. 무슨 말을 그렇게 했어? 안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나던데? 이혼하자고 해서 맘대로 하라고 했는데. 나보고 입을 그렇게 털길래 알아서 하라고 했어. 솔직히 집안이 망했는데 지금까지 먹여 살려줬잖아. 그런 고마움도 모르고 엄마가 몇 개 시켰다고 바로 투덜거려?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래? 그러면
차라리 헤어지고 새로운 아가씨 만나볼래? 이번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얘기 들어보니까 한의사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 짝지로 딱인 것 같아서 그래. 그거 괜찮은데? 하긴 나도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동안 억지로 맞춰줬더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럼 얼른 깔끔하게 정리해봐. 나도 걔가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 데려오라고 했지. 저렇게 이상한 애를 데리고 오면 어쩌잔 건지 모르겠다니까. 아들, 다음엔 엄마한테 다 허락받고 데리고 와. 알지? 당연하지. 아, 역시 어른들 말은 들어서 나쁠 게 없다니까. 엄마, 이참에 우리 창고 정리도 시키는 게 어때? 요즘 청소를 제대로 못했잖아. 고생 좀 하다 보면 보온 아가씨니까 금방 떨어져 나갈 거야. 그거 괜찮네. 하긴 고생 좀 하다 보면 나가겠지? 잠시요. 아가, 이제 할 일 다 했으면 따라와라. 우리가 창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난 관절이 약하고 아들놈은 지금 밖에 나갔거든. 그러니까 네가 다 해줬으면 해. 우리 집안 대대로 원래 이맘때면 하니까 알아서 다 해놓도록 하고. 여길 혼자 정리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머니, 여기 공간은 너무 넓고 짐도 많아요. 하라니까 잔말이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내가 지금 널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일을 해야 배우는 거 아니겠어? 그거 다 하면 청소하는 거 알려줄 테니까 부르도록 해.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은 하지도 말고. 앞으로 할 일 많으니까 배워나가. 어머니, 처음부터 너무 많은 일을 시키는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저보다 차라리 전문가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람 불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넌 집안도 망한 애가 온 아까운 줄을 모르는구나. 내 아들이 너 같은 애를 만나서 고생하는 건 더 이상 지켜보질 못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반항적인 태도 보일 거면 내 아들이랑 이혼하도록 해. 어머니도 제 집안이 망해서 그렇죠. 제 아빠 회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절 판단하시는 거에 왜 아빠 회사 유무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하니? 번듯한 직장 없어도 사돈이 잘 나가니까 결혼을 허락했던 건데 정작 너한테 남은 건 뭐니? 탈탈 털린 사돈 말고 남는 게 있긴 해. 그렇다고 돈이 많기를 해, 직업이 좋기를 해. 그냥 속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됐어요. 덕분에 이런 진심도 들을 수 있어서 차라리 회사 망한 게 좋네요. 근데 어머니, 우리가 왜 망하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건의 시작은 오빠였다는 사실을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됐어요. 어머님이랑 오빠는 그렇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랑 오빠가 원하는 것처럼 그냥 이혼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다음 날. 우리 딸 혼자 온 거야? 오는 길 힘들거나 하진 않았어? 아니야, 괜찮았어. 근데 아빠, 내가 이혼한다고 하면 반대할 거야? 이혼? 박서방이랑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그렇게 죽고 못 살던 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황스럽긴 하구나. 사실 이번에 아빠가 회사를 폐업하기로 결정했잖아. 그때부터 잡다한 시집살이가 시작됐어. 처음엔 내가 배워간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란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그리고 이 사람은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돈을 위해서 결혼을 선택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런 사람이랑은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자고 말하고 여기로 바로 왔어. 우리 딸이 어린 나이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어버렸네. 아유, 너만큼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딸, 이혼하면 뭘 하고 싶은 거니? 난 아빠가 정리했던 사업을 다시 해볼까 싶어. 그리고 난 아빠가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던 박영재를 처벌받게 만들 생각이야. 그게 무슨,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박서방이 그 유출 사건이랑 연관이 있어? 그 개발 담당한테 우리 기획서를 보여줬대.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 아빠, 미안해. 내가 집에 와서 보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어. 설마 그놈이 그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리고 이번 기회에 배운 게 있잖아. 우리가 생각한 건 통한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도 쉽게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이기도 해. 우리 딸이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빠는 오히려 잘 됐다고 말하고 싶어. 어차피 나이도 있어서 정리할 생각이긴 했어. 우연히 그 시기가 당겨졌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아빠 생각은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어. 아빠, 정말 미안해. 그리고 너무 사랑해. 앞으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 테니까 앞으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내가 잘할게. 이번 일은 나한테 맡겨줘요. 내가 해결할게. 아빠 우리 딸 믿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며칠 후. 그래서 이혼하는 건 생각해 봤어? 난 질질 끌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하자니까. 지금 질질 끌려고 하는 건 너잖아.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럼 협의 이혼으로 진행해. 반반으로 하는 걸로. 그동안 무상으로 먹여 살려준 건 생각 안 해? 그건 계산해서 철저히 넣어야지. 반반이면 충분하지 않아? 솔직히 이 아파트 우리 아빠가 결혼 축하한다고 내 명의로 준 거야. 그거 생각하면 내가 재산 형성에 기여를 안 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근무했던 이력도 있지. 그래서 기필코 반은 가져가야겠다 이거요? 적어도 아빠가 해준 아파트는 가져갈 생각이야. 그럼 나도 깔끔히 헤어져 주진 못하지. 누구 좋으라고 그래? 난 내 몫은 챙겨야겠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넌 내가 돈이 있었으면 날 만났을 거야? 어, 솔직히 뭐라도 있으면 중간은 가지. 근데 넌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자잖아. 이런 사람과 미래를 꿈꾼다는 건 내가 상상하는 미래와 너무나도 다르거든. 그리고 이왕이면 이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 이번에 엄마가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거든. 많이 살아서 너랑 다르게 나랑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이만 정리하자. 그래, 그게 좋겠네. 그럼 일단 여긴 4명이니까 나가주겠어? 같은 집에서 숨을 쉬는 거 정말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당장 나가. 그래? 어차피 시간 지나면 내 집 될 건데, 응, 그래도 돼. 그럼 그동안 잘 지내고 있어. 난 오늘 짐 싸서 나갈 테니까. 어떻게 오빤 반성이라는 걸 하나도 안 해? 나였으면 진심을 들켰을 때 미안할 거야. 근데 오빠는, 그래. 말을 해봤자 뭐 하겠어. 난 실리를 쫓을 뿐이야. 한 달 후. 근데 이번에 뉴스 봤어? 석덕동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했대. 그쪽이 개발지역으로 선정됐잖아. 유명 병원도 그쪽으로 이전하다 보니 폭등했다고 하는 거 있지? XX 아파트는 2배나 올랐다고 하더라. 방금 어디라고 했어? 턱덕동? 미리 사둘 걸 그랬다. 볼품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니까 말이야. 내가 거기에 건물이 있었으면 지금처럼 살진 않았을 텐데 말이야. 혹시 너네 장인어른은 건물 같은 거 사놓은 거 없어? 회사는 망했어도 건물은 산 건 없을 거 아니야. 그럴 일은 거의 없을걸? 회사가 문을 닫게 됐을 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갔다고 들었거든? 그리고 돈이 있었으면 자기 딸이 그런 대우 받는 걸 놔뒀겠어. 그런 대우라니? 야, 아무리 그래도 가족을 홀대하는 건 아니다. 가족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지. 이혼하려고 별거 중이거든. 뭐? 그래도 직장 다닐 때 도움받지 않았어? 그 덕분에 회사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잖아. 설마 회사 망했다고 바로 이혼하는 거야? 너 그러다가 벌 받는 수가 있다. 그럼 내가 꾸준하게 데리고 살까? 사람이 급이라는 게 있는 거야. 걔는 자기 기반을 잃음으로써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수단을 잃은 거라고.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설마 아내를 그런 식으로 버릴 줄은 몰랐어. 이게 사람이 사는 방법인 거야. 어떡하겠어. 안 그래?
그날 저녁. 우리 법원에서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어? 근데 왜 날 찾아온 건데?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혹시 톡톡동에 건물 같은 거 갖고 있는 거 없어? 아, 너도 뉴스 봐서 연락했구나? 맞아, 있어. 안 그래도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모두 값이 오른 거 있지? 꽤 오래전에 올랐는데 이제 알았네? 뭐? 건물이 있었으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 할 거야.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너한테 헤어지자고 얘기했던 거였다고. 어이가 없네. 이러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기분이 들겠어? 뭐? 너 그거 대체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이야? 사람이 돈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 또 돈을 잃으면 나한테 흥미를 잃고 이혼 선언할 사람이잖아. 그래서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거야. 왜? 눈앞에서 황금 덩어리 놓칠 뻔해서 마음이 아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미안해. 내가 그동안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저기, 혹시 미안한데, 건물은 지금 얼마 정도 됐어? 얼마 정도 됐냐고? 건물이 여러 개니까 수십억이겠지?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해도 수천에 달해. 왜? 그렇게 억울해? 근데 난 이제 너 같은 애랑 같이 살고 싶은 생각 없어. 그러니까 나한텐 두 번 다시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잠시 후. 아들 왔어?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온 거야? 맛있는 거 해왔는데 오지도 않고 말이야. 엄마, 우리 큰일 난 것 같아. 이번에 개발지역 건물이 급폭등했다는 얘기가 있거든? 혹시나 해서 얘네를 만나서 물어봤는데 장인어른한테 있었다고 하더라.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나? 그럼 그 망한 집안이 사실은 건물주라는 의미야? 맞아. 엄마, 우리가 계속 빌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일단 해봐야지. 그게 다 얼마짜리니? 걘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끝까지 일을 이상하게 한다니까. 엄마가 전화해서 한번 다그쳐 볼 테니까 우리 아들 걱정하지 마. 알겠지?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엄마가 잘 달래봐. 알겠지? 잠시 후. 무슨 일이세요? 아가, 내가 오늘 기가 막힌 소리를 들어서 말이야. 넌 어떻게 됐는가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네. 가족한테는 서로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러니. 내가 이러니까 널 안 좋아하는 거야. 뭐라고요? 어머님 참 뻔뻔한 사람이네요. 우리 집 회사 망했다고 저한테 온갖 시집살이 시키실 땐 언제였죠? 근데 저희 집에 건물이 있다고 하니까 연락하시는 건 속이 뻔히 보여서 당황스럽네요. 그냥 남남으로 사는 게 우리한텐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전혀 모르겠니? 우리 아들이 잘난 건 알고 있지?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 능력 있는 남잔데 거기에 재력까지 받쳐주면 얼마나 좋니? 그 정도 자금이 있으니까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런 집안 며느리로 들어가라 해도 절대 그럴 생각 없으니까 김치 국물 들이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아가, 나는 아들이 너한테 경솔했던 거 잘 알고 있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회를 한 번만 주면 안 되겠니? 앞으로는 우리가 너한테 잘할게. 그러니까 우리 경솔한 행동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너무하시네요. 경솔이요? 그것도 아빠한테 건물이 없었으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없었으면 이혼이나 빨리 하라고 얘기 들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혼하게 만들어줘서요. 몇 달 후. 여긴 왜 찾아왔어? 내 거잖아. 미안해. 예나야, 우리 다시 한 번만 만나자. 법원에서는 이혼을 허락한다고 했지만 다시 재결합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홀대해서 마음의 상처 많이 받았지. 내가 그거 다 사과할게. 앞으로는 그런 일 겪지 않도록 할 테니까 그냥 내 인생에서 사라져.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찾아오면 그땐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고 싶은 건 아니지? 매정하게 대할 거야. 그럼 넌 그동안 날 사랑하지 않은 거니? 난 지금부터 널 사랑할 자신이 있는데 넌 왜 그렇질 않아? 사랑이 그렇게 쉽게 식을 수 있는 거야? 내 사랑은 네가 날 배반했을 때 이미 식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혼까지 하게 됐잖아. 그냥 점 찍었다는 그 여자한테 가는 게 어때? 그럴 수 없어. 소문 다 났단 말이야. 내가 너 버리고 재혼하려고 했다는 게 퍼져서 그 여자가 먼저 나한테 연락 끊자고 했어. 나한테 희망이라고는 이제 너뿐이야. 그니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내가 앞으로 잘할게. 이렇게 부탁해. 어? 아, 맞다. 나 이번에 그 돈으로 회사 차리기로 했어. 내가 미리 말을 안 했는데 친구가 증언을 해주기로 한 거 있지? 네가 기밀자료 유출한 거 법원에서 말해주기로 했어. 머지않아 다시 만나겠다. 그치? 그러니까 왜 멋대로 남의 회사 서류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래? 이번엔 처벌 단단히 받았으면 좋겠어. 미안해. 앞으로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그러니까 소송만큼은 멈춰주면 안 될까?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러길래 누가 그러라고 했어? 네가 어떤 맘으로 그런 짓을 벌였든 간에 우리 집은 그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어. 아빠도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 그냥 알아서 처벌받고 그 죄값은 살면서 쭉 받길 바래. 그렇게 저는 그놈이랑 2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놈은 아빠 회사 기밀을 유출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고의성은 없었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맞기에 벌금형이 떨어졌어요. 빨간 줄을 남길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 거 있죠? 저는 아빠의 도움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다시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엔 아빠한테 모든 걸 부탁드릴까 싶었는데 이젠 일선에 나서고 싶지 않다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아빠의 꿈을 내가 이뤄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1년 만에 직원 50명의 회사가 되었죠. 물론 더 노력해야겠지만 열심히 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남편이랑 시모는 동네에서 조강지쳐 버린 사람들이라고 욕을 먹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처음엔 집으로 몇 번 찾아와서 경찰을 불렀더니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지 않는 거 있죠? 진짜 그렇게 할 걸 왜 이제야 했나 싶었죠. 지금은 아빠랑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나요? 그럼 이혼 후 원하는 미래를 그려보는 걸 권해드려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